김명주 씨 지금 뭐 보니까 국내 대회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국제 대회 나가본 적 있어요? 국제대회는 못 나가봤습니다. 국제대회는 많이 나갔죠. 부모가 공무원이지만 지방이다 나니까 예, 많이 거기가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못 나갑니다. 한계가 있고. 예, 평양에 있는 애들. 부모가 중앙당에 있는 자식들. 예, 내 부모가 중앙당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우선 더 먼저 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부모가.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근데 딱 평양 출신이라고 정해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을 가장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또는 남조선에 친인척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망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출신 성분도 밑받침이 되어야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 북한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응원단 선발할 때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뇌물 막 주고 서로 나가려고 하고 네네. 그런 분들이 네. 저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네. 이제 평양 출신만 이렇게 해서 뽑아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평양 출신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뽑는 이유가 탈북의 걱정 때문에 평양 사람만 이렇게 사상 구성을 때문에?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평양 사람이라고 해서 탈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평양. 그건 아니지. 제가 매일 장모님을 외쳤죠. 제가 운동선수로서 너무 이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그럼. 그래.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이제 평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못 됐어. 이런 너무 화가 나고 하는데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똑같아요.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골 북청에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돌아가 이러니까 지방 차별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나마 북한에서 그러면 노동당의 핵심 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보위를 담당하는 데라든가 이런 요직에서 지방이라든가 비평양인 사람들이 배제되는 거에 비하면 스포츠 분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문이 열려 있지 덜하죠.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축구 선수라는 게 한 명 뽑는 건 아니니까 여러 명 뽑는데 뭐 좀 실력이 좀 덜한 고위층 자재를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아주 정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거는 뽑아야 된다. 이러면 그렇겠죠. 그 출세의 길은 열려 열릴 있죠. 수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 체제지만. 아주 영종동무가 제대로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저 칭찬받은 겁니까? 그렇지. 잘했습니다. 최고. 아니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짭정언니가 이제 함께 할 때는 무조건 실력을 우선 무조건 실력. 최고. 아, 그래요? 그날이 왔어. 무조건 실력 우선. 본인도 실력으로 뽑힌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준 거잖아. 그것도 실력 아닙니까? 아버지가 실력이다. 그것도 실력이지. 아버지 잘 만난 실력. 나 스스로에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로지 나의 실력만으로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아니면 부모님과 평양 출신이라는 후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다. 저는 실력으로. 저는 실력으로 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기억들이 있죠. 제가 15살 때 자카르타에서 그 아티스틱 스위밍 청년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연히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뭐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북한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단체는 못 나가고 솔로 듀엣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약간 기뜸을 해준 거죠. 여기로 말하면 대한수영협회 회장님 거기로 말하면 소기장님한테 뇌물을 줘라. 그럼 100% 희진이가 나간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도 기억이 용용한 게 콩기름을 뇌물을 주라니까 콩기름을 왜냐면 저희는 여자 종목이다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근데 가정주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선 기름이랑 설탕 이런 게 귀하다 보니까 콩기름을 여자분한테 주고 남자인 경우는 담배나 뭐 이런 거를 좀 뇌물을 줬었어요. 약간 약하다. 해외 나가는 건. 야, 이게 어려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야, 어느 부모가 나 콩기름 줬어까지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콩기름 콩기름- 밑에 뭐 깔아서 준다. 그건 돈 같은 거는 콩기름 박스 안에 금이나 박스 같은 그러니까 거구나. 콩기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콩기름, 그다음에 대한민국 신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두루 있었는데 콩기름이 그때는 제일 귀했어서 예. 저 당연히 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갔고 더 부유한. 제가 3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 네.
기회가 잘 안 차려졌어요. 근데 물론 계속했다면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 무조건 오는 거였고.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고춧가루였거든요. 고춧가루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김장철이면 금값이 돼요. 그래서 딱 김장철이면 저를 휴가 보내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처음엔 몰라서 아빠 호박무 쪽이니까 게를 삶아 갖고 갔더니 막 다 변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막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고춧가루구나 해서 고춧가루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돈주들이 등장하면서 돈주의 자식들이 지방에서 평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고춧가루가 아니라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막 다 1,000달러, 몇천 달러 이러니까 그 이름을 사모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수했죠.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걔냐고 어머 돈 그때 잘 받았어 했는데 저 아니었어요. 어머. 달러로 계속 그때 이제 했던 알았구나. 거죠. 저 달러가 들어가는 건 진짜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요? 예, 저희 때는 있잖아요. 제가 운동 같이 하는 선수 아버지가 비누 공장 예, 사장이 됐는데 우리 여기는 사장이지만 거긴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배인 됐는데 자기 자식을 야구 선발 경기 내보낸다고 비누를 박스로 뇌물 보냈어요. 근데 갔어요, 그 애가. 가는 거 봤어요. 아, 뇌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뇌물이 좀 거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는 거는 뇌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니까 그 안에서 국제대회를 나가기 위해선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죠. 해 나가겠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10명 뽑아놨어요. 그래서 선수촌에 10명이 살고 있는데 대회는 1명 아니면 2명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술들이 다 비등비등한데 거기서 뇌물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뇌물을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농장에 일을 하시는데 이제 양봉을 하셨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꿀이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해요. 예, 약이 귀한 나라다 보니까 꿀이면 진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원 선생님이 이제 아내분이 많이 아프시다고 꿀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드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프신 거예요. 계속 아프다 그래요?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예. 그게 이제 그걸 팔아서 다르게 쓰시려고 일부러 아프셨나? 그걸 줬는데 만약에 안 뽑혔어. 그럼 어떻게 다시 달라고 그래? 뭐 달라져? 그럼 꿀먹은 벙어리가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러면 거죠. 이러시 생각해요. 아, 나보다 더 높은 놈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얘기해. 그냥 그러고 말아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그래.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코치님들이 거의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 수경, 코막에 다 코치님들이 팔아요. 그러면 후원이 백화점에 가면 이 수경이 얼마인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코치님한테 배로 붙인 가격에 사는 거예요. 배로. 코치가 샵에서 사다가 선수들한테 항상 이윤을 남겨 판다고. 통업까지 했네. 아, 이게 뇌물이 점점 커지게 되겠네요. 점점 시대별로 커지죠. 아까 비누박스였다가 지금은 더 크겠지. 참기름하고 고춧가루였다가 그래. 그다음에는 달러 이제 지금은 거의 가벼운 뭐 거. 달라져. 탁구는 뭐 아주 뭐 북한 잘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영양식단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건강하게. 짜서 주는데 더 이제 먼저 잘하는 종목이 이제 력도나 레슬링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식단도 이제 빵에 막 바다 버터 막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간 고기 많이 들어간 그런 식사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탁구도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좀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 개고기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좀 안 좋다 메달이 안 나오고 뭐 이런다 하면은 이제 저희는 두부랑 닭강만 엄청 먹는 것 같아요.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네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단 내에서 식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달라져요. 그 선수촌 식당에 네. 들어가면 1급, 2급, 3급이 써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선수들 식당. 제가 3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저희는 2급으로 들어가요. 좋네요. 저희보다 더 밑에 있는 종목도 있어요. 리듬 체조. 뭐 이런 데는 저희는 10등권 안에 세계 선수권에 들어가는 종목이라면 그 친구는 30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급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1급, 욕도, 탁구 이런 데는 1급 식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는 아침 샌드위치를 1개 준다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빵이. 몇 단으로? 몇 단으로. 거기가 우리는 얇은 거 한 단인데 그분들은 몇 단 이렇게 쌓여 있고. 이야, 아니 짭정훈 씨, 왜 이렇게 차별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차별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한다는 생각. 멋지다.
뿌찐 형님을 만나서 줄 때도 가능성 있는 걸 보고 주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더럽고 치사하는 게 차별화 이렇게 맞아. 먹는 거 좋아하고. 아니 북한의 이념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같이 이제 빈부격차를 없애자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면접도 해야 되고요.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미팅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회의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또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프맨하고 디덴커가 체포되기 그 작년에는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베트남계 미국인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하신 얼굴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패스포트하고 메릴랜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죠. 네. US 페이스, 미국의 얼굴이 돼준 거죠. 이 사람이 다 여기 있는 IT 기업들과 면접을 다 세팅을 해놔요. 심지어 여기서 기술장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IT 기업의 CEO랑 면담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뭔가 앞뒤가 안 맞았냐면은 민퐁이 분명히 CEO랑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CEO 가기 전까지는 인터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근데 2차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인터뷰 안 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1, 2차만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터뷰 단계는 기술자가 들어가서 했었고 나머지 거는 얼굴은 민포퐁이 들어섰다 이거죠. 얼굴은 그러네.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 국방 관련 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직업은 뭘까요? 민포퐁이라는 국수. 군인. 다른 방향 힌트. 방향? 군인. 뭘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볼까요? 의사도 이거구나. 응? 이거 뭐야? 맞아요. 네일 아트요. 네일숍 직원이었어요, 이게. 여기 네일 스파에서 근무하는. 당국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민푸어퐁, 이 퐁 씨는 미국인 신분만 빌려준 거고 실제로는 이 퐁 씨의 이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역추적을 해본 거죠. 해보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네일샵 직원이고 이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중국 선양에 있던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자기들을 얼마나 주시하는지 아는데 굳이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해? 왜? 그래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왜 IT 기술자들이 하필이면 미국? 왜 미국을 타겟을 했을까요? 북한이 워낙 또 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비장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기술이나 또 돈도 벌면서 기술 같은 것도 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보와 기술을 뽑는 목적도 더 크다고 봐요. 미국에 위장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회사에 네트워크에 들어간 거예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정보에 액세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럼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발표를 보면 위장 취업한 북한 IT 기술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빼가서 이제 북한에게 전송을 하기도 했었고 정상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이용한 사례도 실질적으로 지금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IT로 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 이미지에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보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네트워크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10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슬쩍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 그거 풀어줄 테니까 50억만 줘. 맞아요. 그게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IT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잔다 그랬어요.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30대, 40대 저는 못해요.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10대, 20대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대, 20대는 손이 빨라요. 머리도 팍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혹시 노동시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러 나갈 때는 국가가 8시간 동안에 어떤 주가에 계약을 해요. 그 다음 시간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아까 프리랜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일감을 따든가 뭐 어떤 애 말로는 맨날 미국 대학생의 숙제만 전문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알바네 알바. 야 북한에 송금할 거 이 업무는 다 하고 잘 시간이 생기면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찾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미국 대학생 거 숙제도 해주고 이건 내 돈이고. 네, 그건 내 돈이죠. 그러니까 사이드자. 좀 자라 제발. 그런데 안 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면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또 돈 벌어야 되니까.